우리 조수 총론할 차례죠? 그 12페이지. 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는 문제집 우리 12페이지 한번 펴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우리 조세 총론은 여러분요, 자,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2페이지 보시면 조세 총론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만 30회 시험만 조세 총론에서 3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3문제 나왔는데 그 뭐 한 십몇 년 동안 한두 문제씩 계속 출제되다가 작년만 3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 총론에서 우리 조세의 어떤 건지 조세라는 게 여기서는 물납과 분할납도 허용되는 세금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분류,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 작년에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래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 거냐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활동에 따른 분류 등등 해서 조세 분류는 가끔씩 시험에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세 분류. 자, 그 다음에 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징수 방법이요.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가산세 또 그 다음에 가산금에 관한 얘기요. 이게 이제 시험에 최근에 계속 또 나왔어요. 나왔지만 또 올해 또 역시 중요합니다. 올해 중요하고 특히 국세의 경우에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요게 이제 올해 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징수 방법, 가산세, 가산금, 또 납부지연 가산세 이 내용들은 올해 여러분들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이제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확정이 되고 또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성립, 확정, 소멸이요. 이 소멸에서 이제 보면 시험 문제가 여기서 소멸해서 28회 시험 때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성립해서 이게 이제 29회 시험 때 나오고요. 자, 그랬는데 30회 시험에서 안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올해는 또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 개정 내용도 있고 등등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은요, 조세 채권, 세금은 담보가 없이도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담보 없이도 세금이 더 우선합니다.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는 게 원칙인데 또 예외도 있습니다.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원칙과 예외를 보시면 이 원칙에서 29회 시험 때 나왔어요. 가끔 나오는 건데 작년에 또 30회 시험은 3문제가 총론 나오면서 여기서 또 연달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독립화 문제로 연달아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 종합문제 정도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세 불복 절차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불복하는 절차, 이 권리 구제에 관한 부분, 요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23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오고 또 25회 시험 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 뭐 그랬던 부분인데 자주 나오는 부분 아닌데 여기서 또 작년에 30회 시험에서 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30회 작년에 조세 분류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3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뭐 조세 불복 절차가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서류 송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류를 송달하는데 이게 공무원세법에서는 서류 송달이 중요한데 우리 중개사세법에서는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으면 이제 기한후 신고라는 게 있어요.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기한후 신고, 또 그 다음에 수정 신고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출제가 안 됐지만 여기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에서 계속 개정 내용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는 또 역시 또 주의해서 잘 또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어디 향해 있는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테마로 출제가 되고 또 우리 공부합니다. 자, 12페이지 문제집 보시면 조세 용어에서 1번 문제를 봅니다. 1번 다음 세목에서 국세 중에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요, 이 세금, 조세 독립성이요? 조세 사용 목적이요.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우리가 분류하는데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자, 우리가 보통세라는 것과 목적세로 조세를 분류해요. 자, 그랬을 때 보통세라는 것은 자, 어떤 거냐면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세금을 우리가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보통세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고 뭐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국세 같으면 국방, 외교, 치안 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합니다. 근데 사용 목적이 특정된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고 얘는 목적의 구속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고요. 국세 세목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세목들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국세, 목적세 세 가지가 있는데 머리글 짧아서 우리 기초과정부터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교교농,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찌찌요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떤 거냐면 교육세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요. 농어촌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또 찌찌, 목적세, 지방세, 목적세 두 가지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적세는 찌찌 두 가지 어떤 거냐면 지역자원시설세요. 지역자원시설세. 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여기를 보세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같은 자원보호,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특정 자원분과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지는데 특정 자원분은 안 중요해요. 시험에서. 대충 알아두시면 되는데 얘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해서요.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또 화력 발전하거나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그 발전하는 자한테 부과하고 또 그다음에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하거나 또 지하수를 퍼올려서 음용수로 또 온천수로 이용하는 자들 또 아니면 지하 광물을 채광하는 자들 뭐 이런 자들에게 부과하는 게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고요. 특정 부동산부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데 얘가 중요해요. 자, 얘는 미리 말씀드리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재산세 친구예요. 그래서 재산세가 나와 있는 것이면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항상 누가 따라다니냐면 이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예, 재산세가 나오는 것이면 같이 웬만하면 따라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으로 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자 이렇게 해서 목적세 5가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직접세, 간접세, 종가세, 종량세 이런 분류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시험에서 다음 중 종가세인 조세는 다음 중 간접세인 조세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법령에서 분류한 거라 목적세와 보통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 찌찌 얘네들만 목적세고 교교농, 찌찌 빼놓고 나보다 보통세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니까 다음 세목 중에서 국세 중에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교교농 고르시면 되는데 어떤 겁니까? 농어촌 특별세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긴 한데 얘는 뭐라고요?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뭘 고르셔야 돼? 2번만 농어촌 특별세 정답입니다. 2번 문제 보시면요. 또 조세 분류에서 우리가 다음 자, 부동산 관련한 조세 중에서 독립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 연결로 오르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 독립한 세금,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보세요. 또 조세를 분류하기도 하는데 여기 봅니다.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를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냐면 독립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독립한 세금, 이걸 본세라고도 하는데요. 본세라고도 하는데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독립세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들이 다 독립세예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대부분 조세가. 자, 그런데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바늘과 실처럼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에서 잠깐만요. 일단 농특세, 지방교세 얘기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는 뭐 부가세 신고 얼마나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는데 부가세는 독립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보시면 어떤 게 있느냐
국세 중에서 부가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 중에서도 부가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도 부가세가 있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하고 그 다음에 교육재정으로 부과되는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가 부가세입니다. 어디서 봤어요? 금방 봤네. 교교농. 목적세 얘네들은 목적세이기도 한데 또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이 교육세가 독립세, 본세목으로 하는 세금이 우리 부동산과 관계가 없어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나 뭐 이런 것들을 본세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교육세는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고 농어촌 특별세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세 중에서 자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인데 목적세고 또 보다 부가세이기도 하고요. 또 지방세 중에서 이제 부가세가 있는데 지방세 중에서 지방교육세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 네 가지 중에서 이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이기도 하잖아요. 아까 찢지? 네, 근데 또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농특세 얘네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부가세예요. 독립한 세금을 부과해서. 이 부가세의 특징은 얘네들만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없고 항상 얘네들은 독립한 세금 받을 때 그 세금의 계산, 독립세가 본세가 계산이 돼야지만 얘들 부가세가 계산이 된다는 거. 그래서 농특세 같은 것을 항상 조세총론에서 농어촌 특별세를 보시면 항상 족보를 떠올려야 돼요. 뉘집자식이 아니에요. 족보.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그 다음에 교교농, 목적세고 또 뭡니까?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항상 기억하시고. 그래서 농특세, 뉘집자식이냐 그러면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이거.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또 항상 조세총론 공부할 때 지방교육세가 나왔다 그러면 지방교육세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냐면 지방교육세가 나오면 얘는 지방세고요. 족보,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또 보다 부가세입니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떠올립니다. 농특세, 뉘집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리고 이제 5개 부동산 관련한 우리 독립한 세금과 그 부가세를 아셔야 되는데 보세요. 독립세요. 우리가 이제 본세라고도 하는데 독립세, 본세목과 그 부과되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가세들은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은 부가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한테 제가 부가세에 관해서 여러 개 설명한 다음에 여기 광명 어른들 앞에서 부가세에 관해서 한마디 힌트를 줘봐라. 옛날에 이경규가 사회별 어떤 MBC TV 그 프로그램의 전파 견문록처럼 자 힌트를 줘봐라. 그러면 걔가 딱 나와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부가세는 본세에 따라서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금 송임 시기가 다 뭘 따라간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독립세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취득세 낼 때 우리가 취득세 낼 때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냐면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냅니까?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를 같이 냅니다. 얼마의 세율로 해서 농특세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느냐? 요거까지는 뭐 일단 모르셔도 되고 자, 알면 더 좋지만 자, 농특세는 한번 들어보세요. 표준세율,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 몇 프로를 적용해 농특세 구할 때는 항상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에 10%로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표준세율을 2%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에 10% 농특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부가세로 또 부과되는데 얘는 표준세율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에 20%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된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있죠? 이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냐면 지방교육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돼요. 등록면허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또 예외적으로 감면받은 게 있었다 그러면 자, 취득세도 감면 납부할 세액에 이렇게 10%로 또 농특세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또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또 농특세가 또 감면세액이 20% 부과되거든요. 근데 취득세는 뭐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부가세로 또 감면받은 세액이 20%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목은요, 재산세 부가세목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가. 재산세가 20%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농특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하고 종부세 부가세목은 이거 뒤바꿔서 나올 수도 있는데, 다음 중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 연결이 올바른 것은, 뭐 이렇게 문제 나온 적도 있고, 자, 얘 뒤바꿀 수도 있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재산세는 어떻게 외우냐면 사람 이름으로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 이름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이 지방교육세가 20%, 재산세가 20%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농특세가, 종부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처럼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목은 종농이, 이렇게 우리가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부가세목은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부가세는 여러분 보세요. 일단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로 부과돼요. 예,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 농특세가 감면세액 20% 부과됩니다. 자,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예전에는 지방소득세, 그 이전에는 소득세액의 10%로 주민세가 부과되다가 이제 지방소득세가 바뀌어가지고 소득세 낼 때 소득세 부가세목으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부과됐었는데,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이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가지고, 독립세로 전환돼서 우리가 지금 소득세를 올해부터는 이제, 그전에는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몇 년 동안은 사람들이 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지방소득세에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거기 소득세율의 약 10분의 1 세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자동계산이에요. 100만 원.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 자동계산이죠. 그래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할 때 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인데도 같이 세무서에 신고했었어요. 부가세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독립세로 전환돼서, 원래는 이제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데, 같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던 걸 갖다가 따로 신고하면 불편하니까 유예기간을 뒀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체제를 정비해서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지자체에 지금은 이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 지방소득세는 여기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방소득세 얘는 독립세다. 자, 지방소득세를 따로 이쪽에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인데, 일단 그 전에 요거부터 한번 외워보고 가겠습니다.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느냐? 농특세, 지방교육세요. 감면이 있든 없든.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느냐?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농특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운다?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있다? 없고,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요 부가세목은 좀 외우려고 노력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우리 지방세에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인데요. 보세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먼저 과세 주체는요, 특광시군요. 얘만 특광도가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도가 아닌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특광시군세고요. 지방소득세. 얘 독립세예요. 그래서 얘는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로 부과되는 부가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 뭐다? 독립세입니다. 부가세에서는 무조건 틀리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특이하게도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다. 징수 방법 저 배우겠지만, 얘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특이하게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가 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의서를 통해서. 그럴 때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자, 고의서 한 장당 3기요. 고지서 한 장당 3기. 자,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요. 2,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2,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2,000원 미만이면 얼마요? 2,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2,000원 미만은 2,000원 납부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재산세 그거는 등록면세가 그렇고. 자, 지방소득세 소액징수면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고의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징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시험에 27회 시험 때 나왔지만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그런데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2,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은 징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지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게 법인지방소득세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가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자, 소득세법에 의한 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소득세 세율에 약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과는 개인지방소득세,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인데,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개인지방소득세가 우리 시험 범위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나눠지는데, 얘네들 대부분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규정을 준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 그냥 잘 모르겠으면 몇몇 특징 빼놓고는 소득세에서 배운, 양도세에서 배운 그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이 지방소득세 여러분 보시면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에, 소득세 세율에 10분의 1 세율로 되어 있어요.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 원,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 자동 계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인데요. 양도소득에 대한 이 개인지방소득세 있잖아요.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는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요. 자, 종전까지는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소득이 발생한 그 과세기한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신고기한으로 해서 확정신고기한으로 했었는데, 근데 여기에 있잖아요. 종전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랬는데 올해부터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할 때 그 예정신고 기한 또는 확정신고 기한에 그 기한에 있죠? 이 기한에 2개월을 더한 기간을 자, 지방소득세 우리가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있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원래 예정신고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2개월을 더한 기간을 우리가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2020년 개정세법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이쪽에다가 적어드려야 되겠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 예를 한번 적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요, 양도일이 만약에 2020년 4월 10일이다 그러면, 이날이 양도일이다 그러면, 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을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으로 하죠. 그래서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언제요? 6월 10일이에요. 6월 10일을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으로 해요. 그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이렇게 6월 10일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똑같았어요. 여태까지는 똑같았었는데, 이제 여태까지 똑같았었는데, 올해부터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여기 지방소득세는 여기다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따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좀 불편할까봐 기간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개월을 더해요. 여기다 2개월을 더한 기간이니까 언제예요? 8월? 아이고, 저 6월 10일이라고 그랬어요? 아, 진짜. 자, 양들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양도세 예정신고기간은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여기서 2개월을 더하니까 언제예요? 8월 31일을 우리가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이제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확정신고 할 때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2개월을 더한 기간을 신고기한으로 한다는 거. 요게 이제 올해 2020년 요게 개정세법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다 알아둡니다. 요거.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이 정도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자, 다시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는 지방세인데 시군세고요. 특광시군이고, 독립세고, 부가세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뭐다? 독립세고, 또 특이하게도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돼가지고, 거기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징수하고요. 또 개인지방소득세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가 되는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을 과세 표준을 위해서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고, 올해 예정신고기한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나중에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가 요 관할이 원래는 그 관할이 있잖아요. 관할이 거기 이제 그 양도소득세 그 소득이 발생한 거기 이제 관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를 원래는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근데 전국적으로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제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 정도 내용을 하여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2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우리가 부가세, 우리가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 또 어떤 게 부가세인지 종류들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먼저 취득세 부가세는, 자,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감면세액이 없을 때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 농특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 농특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감면세액이 아님 그랬으니까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 자, 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틀리게 했는데, 진짜. 취득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된다고요? 농특세, 지방교육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출제자는 2번 문제의 1번 지문을 왜 틀리다고 했냐면 농특세가 빠져서 틀렸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어떻든 간에 뭐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틀리다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떻든 간에 출제자의 의도를 봐서 취득세 부가세 먹으면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빠져서 틀렸다고 보고,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없을 때는 뭐가 부과되냐? 지방교육세만 부과돼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 부과되고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등록면허세 부가세 먹으면 뭐가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만. 그 다음에 종부세 부가세, 우리가 바로 답이 보이네요. 어떻게 배웠어요? 종부세 부가세는 농특세가 종부세액이 20%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가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만 20% 부과돼요. 자, 재산세나 종부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다고 해서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농특세 부과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여튼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농특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때문인데,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를 같이 계산해서 같이 계산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부가세는 아닙니다.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번은 무조건 틀린 거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3페이지. 지방세법상 고조의 국내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지방소득세는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는데,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웬만한 내용들은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는 거 배웠죠, 여러분?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별도로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따로 양도소득만. 그래서 자,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2번 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기 2,000원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냐한다. 자, 요 문제 3번 문제 27회 때 기출 문제인데, 자,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않고,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거고 2,000원이면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만이 들어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2,000원 미만이란 말이 들어있을 때 징수하지 않는 거지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근데 2,000원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 틀렸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보시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즉 그러니까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눈에 한번 익혀두시고요. 4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우리 지방소득세는요, 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약 10분의 1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번쯤은 맞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5번입니다. 소득세법상 보유기한이 8개월인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는데, 자, 올해까지는 우리가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이면 40% 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그럴 때 지방소득세도 몇 프로예요?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요?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돼 있다 그러니까 몇 프로? 4%예요. 양도소득세가 40%면 지방소득세는 4%고, 양도소득세가 70%면 얘는 7%고, 양도소득세가 6에서 42%면 얘는 0.6에서 4.2%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1,000분의 40이니까 4%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40%니까 1년 미만일 때, 얘는 그러니까 4% 맞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종합문제 대비해서 이런 정도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개정 내용도 그렇고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정 내용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내년 우리 이제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에 따른 우리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어제 통과했어요. 그래서 본회의를 다 통과했는데, 임대차 3법도 그렇고 이제 본회의를 다 우리 세법 개정안도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언제 시행되냐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우리 배운 그대로 지금 종전처럼 공부하시면 되고, 그동안 강의했던 대로 배운 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만 취득세 세율만 시행 시기가 이제 요번에 본회의 통과했죠. 정부로 이송돼서 정부에서 공포하면 바로 그냥 시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득세 세율은 우리 시험법입니다. 우리 시험은 10월 31일 날 여러분 시험 30일의 시험 실시 당일날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시행 시기가 이제 이번 시험범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에 대한 개정 내용만 제가 이제 다음에 취득세 세율할 때 여러분한테 자료 나눠드리고 또 관련해서 해설 강의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우리 이번 시험법입니다. 개정 내용이. 근데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라 우리 시험과 관계없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나중에 세율할 때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취득세 세율 외운 거 있잖아요. 상삼팔, 무동의 815, U1210, 원팔, 030. 이게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이 표준세율 취득세 요건 그대로 있고요. 다만 이제 주택에 대한 것만, 주택을 이제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조정상 지역 내에서 취득했냐, 조정상 지역 외에서 취득했냐, 또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또 증여의 경우에 일반적인 자산 무독립 815 똑같아요. 다만 주택을 이제 증여받았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이제 세율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것은 하여튼 다음에 제가 세율할 때 정리해서 자료 나눠드리고 또 강의도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자, 그 다음에 저만 힘들고 그렇지 뭐 하여튼 아이고 하여튼 저희는 그 법이 세법은 항상 중간에도 막 바뀌니까 중간에도 막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된다고 했다가 안 바뀌기도 하고 또 개정 뭐 처음에는 개정 얘기 없었는데 나중에 슬쩍 막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막 바뀝니다. 중간에도 막 바뀌고 그래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이제 일단 법률이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이 또 나와요. 그래서 시행령이 또 나오고 막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이제 책 같은 것도 막 지금 뭐 하여튼 뭐 내년도 책 쓰고 있는데 하여튼 뭐 힘듭니다. 머리가 아프고 항상. 그래서 그것도 책도 다 내용도 바꿔야죠. 또 거기다 강의할 때 또 그것도 새로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연구도 해야죠. 막 여러 가지 하여튼 뭐 힘듭니다. 근데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경 쓸 거 없고 제가 이제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막 계속 물어보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종부세하고 소득세는 하여튼 시험 관계 없습니다. 취득세 세율만 그것만 개정 이제 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막 미리 막 편하게 그냥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그 세금과 관련해서 이제 그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 개인 다음 카페에 그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질의응답 그러니까 세율 개정에 따른 그 질의응답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디테일한 그 질의응답에 대한 그 발표문 있잖아요. 그거는 제 개인 카페에 올려놨어요 벌써 지난번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자 13페이지 4번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지방세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그냥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취득과 보유 양도 시 어느 단계에서 부과됩니까? 취득 단계. 재산세는요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죠. 인지세는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데 보유 시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다고 그랬죠. 취득, 보유, 양도에 모두 부과된다는 이런 견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잖아요. 자, 그러면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작년에 시험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합문제에서 지문 한 줄 대비해서 활동에 따른 분류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자, 보시면 부동산 취득과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양도요. 자,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 대표적으로 있는데 일단 말로 할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 시에 부과됩니다.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가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 나오면 친구, 물납, 분할납품 안 따라다니는 항상 같이 나오는 친구 있습니다.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자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특정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됩니다. 보유자에게.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뭐요? 종합부동산세. 예, 세 가지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유세 세 가지.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친구,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 자, 여기서 요거를 딱 먼저 중심을 잡아요.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먼저 취득시에 부과되는 세금 다시 어떤 거라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세 가지,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뭐? 종부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 틀을 잡고 그 다음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방교육세예요. 이 지방교육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보면 항상 뉘집자식이냐. 지방교육세는 족보,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부가세들인데 부가세는 하여튼 그때그때 달라요. 성격이나 징수방법, 납세는 성립시기가 다 뭘 따라가요? 본세요. 그래서 보세요. 취득세 아까 부가세명 배웠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낼 때 모두 같이 내요?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취득 단계 부과되고,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낼 때 모두 같이 내요? 지방교육세. 눈 뜨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예요. 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종합소득세 있잖아요. 부동산 보유 중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그 개인은 종합소득세 내는데 보유 중에 임대하는 거니까 그때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또 부동산 매매업을 합니다.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돼요. 그러면 소득세 낼 때 소득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예요. 그러니까 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종합소득세 보유와 양도에 부과될 때 모두 같이 내요? 지방소득세도.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시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인지세예요. 인지세. 문서에 부과는 국세인데 인지세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됩니다. 근데 보유시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보유시에 부과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다. 자, 그래서 문제 풀 때 인지세가 취득과 양도에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데 보유시에 부과된다고 해야지만 답이 된다. 취득, 보유, 양도 다 부과된다고 해야지만 답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고려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인지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부과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확실하지. 아니면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확실한데 법령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학자들의 해석이기 때문에 조금 견해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지만 보유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다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그러냐면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예요. 여러분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요. 어떤 세금이냐면 중요하지 않는데 지방소비세는 우리 시험에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아요. 그럼 부가가치세 받은 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해요. 이 지방소비세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받을 때 꼽사리 껴서 받고요. 꼽사리 껴서 다녀요. 그래서 하여튼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그래서 제가 그 MBC TV 어떤 그 KBS 프로그램인가 하여튼 6시 내 고향인가 그 프로그램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 6시 내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 봤더니 어떤 농촌 부부의 일상을 이렇게 잠깐 코너로 이렇게 보여준 어떤 그런 거였었는데 이 아저씨가 동네에서 하여튼 좌우지간 인기 짱이죠. 동네에서 뭐 무슨 일이 생겼다, 뭐 어떤 할머니 댁에 형광등이 고장났다고 나갔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전화가 와요. 그러면 쏜살같이 가가지고 형광등 갈아주고, 어느 집에서 농기구가 고장났다, 이 아저씨가 쏜살같이 전화 받고 가가지고 농기구 고쳐주고, 하여튼 동네에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이 아저씨한테 전화하고, 이 아저씨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다 동네 분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고 막 그래요. 자, 인기 짱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밭에서 농촌 부부가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전화를 받고 이 아저씨는 쏜살같이 가버려요. 그러면 일 마무리는 누가 다 해야 돼요? 아줌마가 혼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 이제 너무하더라고 정말. 하여튼 자,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도려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요? 농부 아저씨. 농부 아저씨는 부동산 취득 부양도 다 끼고 돌아다닙니다. 농부 아저씨. 그래서 요거를 딱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요.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자,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이걸 새겨 넣으세요, 머릿속에.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시에만,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보유시에 또 부과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요. 취득부 향도 닭 끼고 들어온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이렇게 여러분들 딱 기억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 4번 문제 이거 해결이 되고요. 취득과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건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14페이지. 자, 넘어가서요. 5번 문제 한번 봅니다. 5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뭐 일반적인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자, 지문 하나하나씩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조세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1번이요. 납세자라니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해서요. 납세 의무자와 또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요. 세금을 납부하는 자에는 이쪽에 한번 맞춰드릴까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세자라고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가요.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 징수의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로 나눠져요. 그럴 때 납세 의무자에는 또 보시면 납세 의무자에는 본래 각 세목별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각 세목별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취득세는 본래 납세 의무자 누구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본래 납세 의무자예요. 안 되겠다. 오늘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시간 다 됐네. 제가 오늘 그러고 보니까 뭐 저기 스트레칭도 한번 안 하고 그냥 날씨도 그냥 장마에 후덥지근하고 막 장마에 이런 날 졸기 딱 좋은 날씨인데 내가 그냥 스트레칭 한번 안 하고 그냥 계속 진도만 나갔네. 진짜 저 금방 쉬긴 쉴 거지만 그래도 목 운동 한번 하시고요, 여러분들. 아이고, 참.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기도 한번 화끈하게 기시고, 여러분들. 아이고, 좋습니다. 어깨 돌리시고. 금방 머리에 자존심 내려버렸네. 자, 좋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각 세목별로 이렇게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한 자,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 재산세는 과세 기준 6월 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납세의무자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규정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의무자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세 대상 물건을 양도에서 소득 발생한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고요. 각 세목별로. 그 다음에 이 납세의무자에는 연대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제2차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보증인을 포함합니다. 얘네들은 다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입니다. 근데 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의무자, 이런 애들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등을 말하는데, 이런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업주 있잖아요. 근로소득세를 한번 볼게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근소세는 납세의무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납세의무자는 근로자잖아요. 근로자. 근로소득이니까. 근데 월급 받을 때 보면 애초에 누가 세금을 떼고 주죠?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의 의무를 부여했는데 사업주가요. 사업주가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죠. 자, 그랬을 때 국세에서 이렇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원천징수. 또 사업주는 근소세만 떼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을 과세 표준에서 약 10분의 1 세율로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서 냅니다. 그럴 때 지방세에서 이렇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 방식을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원천징수, 특별징수요. 징수 의무자. 얘네들은 납세 의무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징수의 의무만 있는 자지 납세 의무자는 아니다.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하는데 징수 의무자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 포함하지는 않는다.
자, 세금을 납부하는 그러니까 납세자에는 납세무자와 징수무자로 나눠지고 납세무자에는 연대납세무자, 제2차 납세무자, 보증인을 포함하고요. 자, 그래서 뭐 기왕이면 연대납세무자 그러면 저 특징이 연대납세무자는 특징이 있잖아요. 연대납세무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세요. 편하게. 과세 주체가 있어요. 과세권자가 있으면 갑과 을이 연대납세무자예요. 연대납세무자예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연대납세무자 누구에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뭐 갑한테 먼저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을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이 지는 만큼의 납세무는 을도 동일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연대납세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득세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무자냐면 상속인 각자예요. 대한이 민국이 만세, 대한이는 건물 상속받고 민국이 토지 상속받고 만세 상가 상속받으면 각자가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납세무자예요. 상속 취득한 물건에 대한. 근데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부모님 돌아가셔서 집 한 채를 상속받았으며 공동 상속받았을 때 이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동일한 납세무.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의 경우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자, 곤란한데 이거.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의 경우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자, 하여튼 연대 납세무자. 제2차 납세무자는 뭐냐면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제2차 납세무자는 뭐냐면 얘는요. 이런 거예요. 제2차 납세무자는 보충적 납세무. 이게 특징이에요. 연대 납세무자는 동일한 납세무자나 연대 납세무자 상호간에. 근데 얘는 제2차 납세무자는 보충적인 납세무. 그러니까 보충적으로만 납세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인 예가요. 사업 양도의 경우에 그래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사업을 양도해요. 을한테. 그러면 사업 양도의 경우는 얘가 주된 사업 양도인이 이 사업 양도인과 양수인이 있을 때 이 사업 양도인이 주된 납세자예요. 그런데 이 사업 양도인이 당해 사업 양도와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자, 이 사업 양도의 경우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2차 납세무자로 사업 양수인을 정해놓고요. 얘 주된 납세자가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가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무자가 보충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해요. 보충적 납세 의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권자는 사업 양도인을 제껴놓고 바로 사업 양수인한테 와가지고 야, 너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충적으로만 사업 양도인이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용어를 쭉 한번 이렇게 훑어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요거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무자로 나눠지고 납세 의무자에는 연대 납세무자, 제2차 납세무자, 보증인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읽어보시고 3번이요. 취득세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된다는데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소액징수 면제예요.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달일 때 요거 몇 푼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죠. 징세비 절감을 위해서 이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 적용된다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뭐 때문에 틀렸어요? 등록면허세는 자,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는 오히려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서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가지고 자,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면허세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제 쉬었다가요. 자, 5번 문제에서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최저한세 이거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잠깐 쉬었다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